다 잊혀지죠.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2번, 3번, 4번 돌리고 그렇게 해도 책을 읽을 수 없는 아이가 속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이전인데 엄마가 이제 영어를 좀 우리 아이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학원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문의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혹시 아이가 파닉스를 뗐나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뗐다. 마치 기저귀를 뗐다. 이런 것처럼 파닉스를 떼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 라고 부모님들이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만 1년 그 이상 하는 경우도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에요. 파닉스나 알파벳 같은 그런 규칙들이 뭔가 이게 영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첫인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를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어는 지루한 것, 어려운 것,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닉스와 알파벳을 배우는 그 최적의 시기는 언제냐?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등 3학년 학교에서 교과 과정으로 영어 수업을 시작한 그 이후가 알파벳과 파닉스 그 2가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2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남매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만화도 보고 영어 노래들 같은 것도 많이 들려주고 정해놓고 막 딱 그 시간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아이들이 영어 소리에 꾸준히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할 그 시기쯤 해서 아이들이 영어 책을 아직은 본인들이 스스로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서 문자를 짚어나가는 집중 듣기라고 하는 그 청독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했던 것을 보면 아주 쉬운 그런 한 4장짜리 그런 쉬운 책들부터 아이들이 집중 듣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늘려나가면서 그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주 쉬운 책도 혼자서 읽어내려가지 못했던 아이가 초등 3학년인 현재는 본인 또래의 원어민 아이들이 읽는 그런 영어 책 정도의 레벨을 아이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파닉스와 영어 알파벳을 초등 3학년에 그것도 학교 수업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시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일단 파닉스와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 그 목적을 알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파닉스는 영어가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인 거죠. 파닉스도 왜 배울까요? 잘 읽기 위해서 파닉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파닉스 규칙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정작 파닉스를 가르치는 그 목적이 되는 책 읽기, 책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잊혀지죠.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2번, 3번, 4번 돌리고 그렇게 해도 책을 읽을 수 없는 아이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벳을 배우는 목적은 뭘까요? 알파벳도 읽고 쓰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것을 언제 배워야 가장 좋을까요? 읽고 쓸 필요가 있을 때 얘를 배워야 하겠죠. 알파벳을 배웠는데 이걸 쓸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배워봤자. 알파벳만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배운 것도 잊혀지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수업이 시작될 때 그때는 최소한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영어를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을 배우니까 그때 배우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량껏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이 조금씩 상이할 뿐이지 그 안에 영어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3학년 때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파닉스 과정을 1년에 거쳐서 천천히 배우는데 이걸 굳이 그 전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 알파벳 쓰는 것도 대문자, 소문자를 비롯해서 어떻게 써나가야 되는지도 차근차근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의 듣기는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기 때문에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재밌게 봅니다. 그러면 읽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래의 원어민 아이가 읽는 정도의 레벨 아니면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원서를 혼자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쓰기는 이제 알파벳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지금 이 알파벳도 아직은 완벽하게 쓰지 못하는 단계예요. 헉,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되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민을 가서 원어민 학교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아이처럼 알파벳도 아직 완벽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에 바로 적응하는 게 어렵겠죠.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버거울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의 영어의 목적이 3학년 때까지 영어를 완벽하게 글을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쓰기, 말하기와 같은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것은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아이는 나중에 쓰고 말하는 것에 대한 노출이 조금만 되어도 예를 들면 화상 영어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아이한테 좋은 선생님을 나중에 노출시켜 주면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 말하는 게 막 줄줄 튀어나올 거예요.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좋은 글을, 다양한 글들을 많이 접해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글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만 가르치면 글쓰기도 문제없이 쉽게 바로바로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런 정확성,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많이 말하는 회화 학원에 다니게 한다든지 아직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글쓰기에 뭔가 집중하거나 쓰는 활동을 자꾸 하는 그런 학원 같은 데에서 그런 쪽으로 시간을 자꾸 낭비하다 보면 결국 계속 학원을 다니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처음에는 뭔가 전혀 못하다가 하는 것 같았는데 늘지 않고 계속 뭘 배우고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조금의 노력과 시간만 들여도 쓰고 말하는 것은 문제없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파닉스와 알파벳은요,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먼저 가르치는 것이 효율성도 없고 뭔가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마케팅일 가망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시기는 아이가 충분히 듣고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뭔가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학교 교육과정의 영어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아이기 때문에 처음 알파벳을 가르치고 파닉스 규칙을 그때 배운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 정도를 복습 정도로만 살짝 가볍게 오늘 배운 알파벳 한번 써볼래? 이 정도만 확인해주고 넘어가면 아주 충분하다. 그래서 파닉스에 집중할 그 시간에 재미있는 것들을 읽고 보고 하는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파닉스와 알파벳을 배우는 그 적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